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XRP도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사이 XRP는 24센트까지 겨우겨우 올라왔고요. 상승률은 여전히도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나기 전에 XRP도 한번 거하게 올라갈 수 있기를 또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엄청난 새로운 소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나왔었던 소식들과 함께 리플사와 XRP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나왔었던 큰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도에서 암호화폐 금지령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드디어 인도 암호화폐 업계가 활기를 되찾았고 거래소들 및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암호화폐 업계가 이제 큰 변혁을 겪게 될 것이고 기관, 개인 투자자 모두 이제 아무 망설임 없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루피화와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한민국에서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역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암호화폐는 불법이 아니다. 이제 한국에서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전 세계에서 인도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리플사와 XRP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 전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ODL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도권에 암호화폐가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산업들, 암호화폐를 활용한 산업들 역시 활기를 띠게 되면서 동시에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대 송금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소개를 또 해드렸다시피 중동과 인도 쪽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송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있는 은행들이나 지불 업체들이 ODL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시발점이 욕이 아니고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 쪽에 지금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인도 내 파트너십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은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두스뱅크, 엑시스뱅크, 인도 국립은행, 예스뱅크 그리고 코탁뱅크까지 5군데가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불 업체로서는 MPCI 그리고 FSS Powering Payment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플넷 활용 등 여러가지로 리플사와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목록도 여기 딱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타타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인도 내 리플사는 이미 파트너십들을 꽤 튼튼하게 구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 역시 지금 최근에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ODL이 활용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스웰 때 기조연설자로 참석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라구만 라잔인데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였었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억을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작년에 나왔던 소식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인도 내에서 일하고 있는 리플사의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인도의 모든 은행들에게 엑스커런트를 깔아버리겠다라고 야심차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리플넷 서비스에 엑스커런트, XB와 ODL이 포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리플넷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ODL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플사는 인도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인도 내에서 최근에 나왔었던 호재는 리플사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소식을 전달해드렸었던 코인원트랜스퍼와 센트비가 있죠. 그 외에 은행들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둘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제가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머니그램과 대한민국 우체국 그리고 머니그램과 그때 우리은행이었었나요? 또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머니그램, 코인원, 센트비
한국에서도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회사들도 얼마든지 ODA를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머니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코인원이나 센트비 역시 리플넷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당장 인도와 한국에서 ODA이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그 전까지는 닫혀 있었던 문들이 최근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 안에서 XRP를 활용한 송금이 진행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리플사의 ODL 파트너 거래소들도 한국과 인도에 선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XRP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바로 또 다른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그 소식을 보기 전에 최근에 XRP 대규모 이체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별건 아니지만은 1억 개가 익명의 주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움직였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는 나온 지 며칠 된 것인데 이상하게 저는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부랴부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암니스라는 회사는 이 첫 번째로 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리플사와 손을 잡았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생태계 구성이라는 것은 스위스 내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지불 생태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노력은 세계적인 파트너십과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회사는, 그러니까 리플사는 그들의 기술을 각 지역에 이제 막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시작하려는 회사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다. 암니스는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위스에서는 최초로 스위스의 중소기업들에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직원이 250명 미만인 그런 회사들이 될 것인데, 암니스는 리플사에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도입, 중소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암니스는 스위프트보다 리플사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리플사는 최근 몇 년간 현 시스템을 바꾸려 크게 노력하는 회사로서 성장을 해왔다. 리플사는 스위프트 지불 시스템을 뒤집어 놨고 중간에 거쳐서 지불을 하게 되는 통신회사 시스템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싸고 효과적인 국제송금을 가능케 했다. 리플사의 지불 네트워크는 이제 거의 모든 통화를 지원한다. 암니스 측에서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기술이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로 옮겨갔다며, 특히 리플사의 ODL 같은 경우 회사의 자본을 전 세계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리플사의 기술로 암니스 같은 회사는 스위스에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암니스의 고객들은 멕시코, 필리핀, 태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원하는 국가 숫자들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 했다. 암니스가 리플사를 선택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제 지불의 속도 향상, 두 번째로는 결제에 걸리는 시간 단축, 세 번째로는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서 오는 투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암니스는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금 비용의 50에서 60%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또 다른 파트너가 이제 스위스에 생기게 됐는데,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암니스라는 회사가 단순 하나의 파트너가 아니라 스위스 내에서 여러 회사들의 리플사의 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파트너십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뻥튀기가 될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하게 스위프트보다는 리플넷을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곳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스위프트보다는 리플사의 기술을 선택하는 곳들은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ODL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두드러지게 성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암니스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암니스의 고객들은 필리핀과 멕시코 그리고 태국으로 이 송금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태국 쪽에도 ODL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ODL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보내려면 스위스 쪽에서도 송금로가 열려야 되겠죠. 그냥 기대할 것은 굉장히 많은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정식적으로 좀 발표가 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곧 있으면 2020년 1분기가 끝나가게 되죠. 그 전까지 혹은 끝날 쯤 해가지고 보고서와 함께 좋은 소식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암니스라는 회사는
중소기업들에게 리플사의 기술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키뱅크, 미국에 있는 큰 은행 중에 하나죠. 키뱅크 서밋에 리플사의 마케팅 부서의 부사장 모니카 롱씨가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작은 은행들이나 지불 업체들이 동등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 그 전까지는 이 작은 은행들이나 중소기업들, 국제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지불을 하는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거대한 은행들을 거쳐가지고 그들에게 삥도 뜯기고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는 리플사가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작은 업체들도 보다 부담 없이 이런 국제 지불이나 송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큰 기업들과의 경쟁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리플사나 암리스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제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회사들이나 큰 은행들은 이미 오랜 시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만의 송금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를 뜯어 고치고 리플사의 기술을 새롭게 활용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국제 지불을 하는 것이 더 싸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전에 어슈시빌라가 이야기를 한 것을 영상으로 만든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은행들이나 회사들도 계속해서 국제 정세나 경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프리펀디드 어카운트에 돈을 맡겨놓는 것보다는 ODA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좋은 소식들이 나왔었던 요즘인데요. 리플사의 사업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의 사업 성장이 XRP 가격에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신다면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바로 광고 시청료로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 및 영상을 봐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